이런 말 해도 되나요? 막 해도 됩니다. 우리 고소 당하면은 경찰서 영상 찍으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최대 이슈죠. 정우성 문갑. 네, 정우성 씨.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럴 만두하다. 정우성 씨가? 네, 그럴 만두하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겠지만 정우성을 옹호하는 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막 해도 됩니다. 우리 고소 당하면은 경찰서 영상 찍으면 되니까. 문갑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을 보면은 정우성이 그럴 만두하다. 또 뭐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비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찌라시 혹시 보셨어요? 찌라시 다 보진 못했어요. 다 못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문갑이와 정우성이 썸을 타다가 아기가 생겼고 썸 단계에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기를 문갑이는 정우성이랑 왠지 합쳐서 키우고 싶어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정우성이 결혼 안 준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찌라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우성 씨가 회계사를 사귀고 있는데 문갑이 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정우성 씨와 회계사가 입양을 하고 싶어 했다. 정우성이 실제로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했는데 문갑이가 안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우성이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부티크 로펌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는데 그 로펌에서 이 이야기가 줄줄줄줄 새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로펌에서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정우성 씨는 지금 사실 여러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만 제일 진지하게 만나는 거는 일반인 회계사하고 그 회계사랑 사실상 결혼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이미 있으니까 회계사가 가정을 꾸려도 거기에 자기 아기를 껴서 그런 걸 이제 계모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계모라고 하는데 네. 새엄마, 그 아빠의 친자지만 엄마랑은 피가 안 섞인 그 회계사가 단순 계모가 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계사도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입양까지 해서 양모가 되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찌라시가 있어요. 근데 문갑이가 안 내준 거다.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모르죠. 예. 네.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은 정우성 씨는 본인의 친자를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역시 소장님이 말씀하신 양육비겠죠. 정우성이 어쨌든 돈이 몇천억대 자산가로 알고 있는데 몇천억이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갑이는 얼마를 요구해요, 양육?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비는 아버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양육비 조견표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소송해도 어렵고, 정우성 씨가 자발적으로 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면 모르되 자발적으로 뭐 5천만 원 1억도 줄 수 있겠죠. 본인 마음이니까. 근데 소송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달 양육비가 절대로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고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로 이제 챙겨주는 거는 정우성 씨 마음이고. 정우성 마음이고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이혼을 했는데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은 제법 떼줬지만 애들 양육비론 그 연예인도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양육비로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주기로 협의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애기는 아직 깐난쟁이고 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니까 돈 관리는 결국 애기 엄마가 할 거 아닙니까? 양육비를 3천만 원, 5천만 원 주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그 돈을 애기를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엄마가 탕진을 하는지 그걸 다 일일이 감시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기가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중고등학생은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주는 양육비로는 내가 뭐 아랍왕자들이랑 요트 타는데 부족하다. 아빠가 좀 그거 좀 결제 좀 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 자체를 무한정 인정을 해주면은 이거는 애기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뜯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는 그렇게 많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또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정우성 씨가 나중에 나이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상속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권은 혼생자든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든 혼외자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회계사 여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는 진짜 결혼 생활 중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고 해볼까요? 문갑이와 정우성 씨 아이를 A, 그리고 정우성 씨와 진짜 결혼을 해서 나온 아이를 B라고 하죠. A와 B는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그럼 1대1로 상속받는 1대1로. 와이프도 상속을 받아요. 근데 문갑이 씨는 상속을 못 받죠. 문갑이 씨는 못 받기 때문에 정우성 씨 와이프는 1.5를 받습니다. 그리고 A는 1, B도 1. 하지만 문갑이 씨한테 갈 건 없죠. 땡전한 없다. 그러니까 또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정우성 씨가 보낸 DM들이 유출이 되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야, 정우성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정우성 씨가 DM 보낸 거를 상당히 사람들이 안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그 옛날에 주진모 장동건이랑은 다르게 지금 현재 미혼입니다. 총각입니다. 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주진모 장동건 씨가 뭐 여자애들이랑 놀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주진모 씨가 장동건 씨한테 특정 술집을 얘기하면서 뭐 우성이 정재 이런 애들도 거기 많이 간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성이 정재는 총각이잖아요. 주진모 씨랑 장동건 씨는 당시 그게 유출됐을 때 유부남이었고, 정우성 씨가 뭐 충격적인 내용이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멋진 직업.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공인의 숙명이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우성 씨가 잘못한 건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우성 씨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논조의 영상을 찍기는 했지만 정우성 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썸 타다가 어쨌든 아기가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책임 다 한다고 했지. 그리고 총각으로서 인스타 미녀들한테 DM 보냈지. 그렇게 잘못입니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무책임하게 나몰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책임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부남이 바람핀 것도 아니고 DM 보낸 것도 뭐 음란 사진을 보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유출한 사람을 상대로 정우성 씨는 고소를 할 수가 있겠네요. DM을 받은 여자가 네.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올린 게 뭐 정우성 씨를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굉장히- 자랑하려고 그렇죠. 올린 정우성 거죠. 씨한테 DM 받으면은 어떤 여자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피드에다 박아버린 게 아니고 스토리에다가 올렸다가 사라진 걸 그럼 그 스토리를 유포한 사람을 캡처했어요. 예. 상대로는 정우성 씨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요. 명예훼손인데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정우성 씨가 유부남이다. 그런데 그런 DM을 보냈다.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총각이 DM을 보낸 게 그게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냐 그 내용이. 저도 지금 정우성 씨 잘못 없다고 하잖아요. 정우성 씨가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알파 메일이잖아요. 모든 거를 다 가진. 물론 이제 못 가진 것도 있긴 있죠. 정우성 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가방끈이 짧은데 똑똑한 척 하려고 자꾸 난민 활동 같은 거 한다 그러는데 편견 아닙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난민 활동이나 이런 정치적인 견해에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성 씨가 영화에 대해 홍보할 때 네네. 뭐 박근혜 나와! 뭐 요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요즘 또 누가 패러디해서 박근혜 나와! 오늘 수위가 너무 높은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우성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알파베일. 제가 알파베일에서 마음속으로 조금 진짜 정우성 씨를 항상 지인들이랑 한잔할 때 멋있는 남자의 대명사가 항상 정우성 이정재였어요. 맞습니다. 제 입에 그냥 붙어있던 그 멋있는 남자의 표본이 바로 정우성 씨였어요. 바로 멋진 나오죠. 남자 바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리스펙트해요. 옛날 미남 배우들 있잖아요. 뭐 정우성 씨나 이정재 씨 그리고 장동건 씨. 장동건 씨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세월을 진짜 좀 직격탄을 맞은 이길 수 것 없는 같더라고요. 얼굴이던 네. 우리 김 소장님이 봤을 때는 옛날 남자 배우 그 시절 X세대 남자 배우 중에서 누가 원탑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빈이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월을 피하기 위해서 햇빛도 안 맞는다고. 아, 그 집 주택에 창문이 없대요. 어. 햇빛이 노화의 자외선이 또 노화의 직방이니까. 원인이니까. 이정희 씨가 뭐 세계 월드스타고 오징어 게임도 찍고 그러는데 역시 얼굴 많이 좀 갔어요. 점점 다들 좀 정우성 씨도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그래도 정우성이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은 비트 보셨어요? 봤죠. 저도 몇 번 봤는데 제가 옛날에 정우성 씨 좋아해서 비트 그리고 태양은 없다. 정우성 씨 나오는 전 손예진이랑 나온 영화 되게 그죠. 좋아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소주 먹는 장면 네. 끝내주잖아요. 그런 분도 인생에 조그마한 시간 정도에 그렇죠. 있어야 뭐 되지 문제가 않겠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조금 쪽팔려서 그렇지 다른 연예인들처럼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성범죄 사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범죄도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우성 씨 총각이에요. 총각. 유부남들이 지금 뭐 놀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최근에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인가 이혼할 권리는 있는데 왜 애가 생겼다고 결혼을 안 할 권리는 없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성 씨는 어쨌든 요즘 출산이 제일 문제인데 본인 몫은 한 거잖아요. 결혼해서 애기 하나 낳는 시대에 결혼 안 하고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애국자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정우성이다. 나쁘지 않잖아요. 오늘은 정우성 씨랑 은가비 씨 사건을 좀 주제로 해서 변호사님과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